젊었을 땐 친구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밤낮 없이 붙어 다니고 사생활이 없다 할 정도로 모든 비밀을 공유하며 친구 없이는 못 살 것 같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왜 친구들이 하나둘씩 자연스럽게 사라지는지 혹시 느껴보셨나요? 바빠서, 돈 때문에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더 이상 친구가 필요 없어지는 걸지도 모릅니다. 만나면 어색하고 연락하는 것조차 귀찮아지는 불편한 진실이 있는 거지요. 이제는 만나서 시간을 허비하고 돈 허비하면서까지 자신을 힘들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이 더 소중하고 나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멀어지는 진짜 이유,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의외의 자유로움에 대해서 지금부터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친했던 친구라도 연락하는 게 귀찮아지고 만나도 예전처럼 즐겁지 않아서 일부러 만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만났던 친구들이 중년이 되고 나서는 만나면 할 이야기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어색하거나 불편한 느낌이 들 때가 많아졌어요. 그런 친구들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연락도 뜸해지다 보니 결국 관계가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주변의 친구가 점점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는데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과의 인연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건 삶의 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가 없어졌다고 해서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이니까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건 친구가 필요 없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지면 굳이 친구를 만나지 않아도 괜찮아지고 마음이 안정되더라고요. 솔직히 친구를 만나면 주로 자식 자랑이나 돈 이야기, 뒷담화 같은 듣기 싫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만나고 나면 왠지 기분이 좋지 않은 경우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주변에는 욕심 많고 자기만 알아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지도 모르는 질투심 강한 사람은 많아도 배려심 깊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며 존중해주는 친구는 한두 명 정도밖에 없게 되었네요. 노인이 되어 노인정에 가도 상황은 비슷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오히려 어른이 되기보다는 다시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고 자랑과 싸움이 주를 이루는 현실이 안타깝죠. 그래서 굳이 시간을 내서 친구를 만나기보다는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게 된답니다. 친구들과 멀어져도 그 자리는 가족이 채워주니까요. 어렸을 때는 친구가 보물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 더 소중한 보물이 된다는 걸 느끼게 되네요. 진정한 친구가 있다고 해도 가족만큼 저를 생각해주지는 않지요. 친구와 가족은 역할이 다르니까요. 가정이 있는데도 친구들과의 모임에 빠지지 않고 자주 나가다 보면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친구의 경조사에는 참석하되 평소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친구가 전혀 없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한두 명의 친구와 가끔 만나 수다 떨고 식사하고 술도 한 잔 기울이는 건 삶의 질을 높여주니까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친구라면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겠죠. 반면 듣기 싫은 말만 하는 친구나 만나면 불편한 친구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점점 저와 맞지 않는 친구와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럼 왜 젊었을 때는 친했던 친구가 나이가 들수록 멀어질까요?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가치관의 차이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각자의 가치관이 뚜렷해지고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의견 충돌이 생기면 점점 거리가 벌어지게 되죠.
가치관이 맞지 않는 친구가 많아지면 결국 저와 뜻이 맞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쉬운 예로 정치적인 관점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정치 성향이 다르면 할 이야기가 엄청 줄어들게 되고 서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만나면 피로감이 쌓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리고 혼자다 좋다라는 생각이 확고해지게 됩니다. 둘째, 생활 환경의 변화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 각자의 삶이 달라집니다. 자식이 있는 친구와 없는 친구, 성공한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 수도권에 사는 친구와 지방에 사는 친구 등 환경이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셋째, 시간과 여유의 부족도 큰 이유예요. 일과 가정, 취미 생활에 바쁘다 보니 친구를 만날 시간이 줄어들고 친구들과의 대화가 예전만큼 즐겁지 않거나 때로는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점점 모임을 줄이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변화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줄어들고 관계가 변하는 것을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사람들만 남게 되고 그들과 건강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오늘도 이런 생각을 하며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남은 인생 나답게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사람마다 친구에 대한 생각은 다릅니다. 어떤 이는 친구가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또 어떤 이는 친구가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친구가 필요한지 여부는 각자의 삶의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 노는 법을 익히지 못한 사람은 외로움을 느껴 친구를 찾지만 혼자서도 즐겁게 지내는 사람은 친구나 가족이 없어도 씩씩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고독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을 위한 삶보다 남을 위한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기죽게 만드는 관계부터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구와 멀어지는 일은 처음엔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수월해집니다. 10년 지기, 20년 지기 같은 말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에 얽매이면 오래된 친구와 잘 지내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겠지요.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결국 한두 명의 진정한 친구만 남게 됩니다. 물론 친구가 전혀 없을 수도 있지만 이는 오히려 자신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친구가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연은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친구가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친구 없이도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어서도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첫째,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혼자가 되었을 때 남들이 나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볼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친구를 만들면 마음에 맞지 않아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스트레스만 쌓이게 됩니다. 사실 남들은 그렇게까지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거든요. 혼자라고 해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으니 쓸데없는 걱정은 내려놓고 내 삶을 살아가세요. 둘째, 고민을 오래 끌지 않습니다.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은 고민을 짧게 하고 안 맞는 관계는 과감히 끊어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바로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취미를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그 같은 두려움에 머무르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셋째,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없어도 바쁘고 즐겁게 지냅니다. 젊을 때는 일과 가정에 치여 미뤘던 일들을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해보며 외로울 틈 없이 살아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며 남은 인생을 하루가 시작될 때마다 설렘으로 채웁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에 유통기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 있는 것이 더 편안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괜히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쓰거나 불필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모습이랄까요? 자신의 삶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는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혼자만의 시간을 더욱 알차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고민도 별로 하는 것이 없어 보이고 현실의 삶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산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나간 일에 얽매이거나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겠죠. 어쩌면 이런 태도가 혼자만의 시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이 아닐까 싶네요. 불필요한 걱정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며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확고한 취미와 관심사 또한 할 것, 볼 것, 즐길 것이 분명하다는 점이죠. 혼자만의 취미나 관심사를 꾸준히 가지고 발전시키면서 자신을 성장시키고 즐겁게 하는 일에 몰두하면서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에 몰입하며 깊은 만족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고 자신을 관리하는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많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노후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경제적 불안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건강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어 혼자서도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둡니다. 이런 준비된 자세가 혼자 사는 삶에 큰 자신감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은 혼자 있는 시간을 더욱 값지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분들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내면의 평화를 누리는데 집중합니다. 이처럼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 즉 고독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존감도 높아지고 끌려다니는 삶이 아닌 주체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혼자인 것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자인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산책하며 풀벌레 소리를 듣고 햇살을 느끼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웃을 수 있는 일상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감에서 벗어나게 도와줍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잠도 잘 오고 피로도 줄며 심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감사를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사소한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고 명상하며 감사한 일을 떠올리고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습관을 통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아직 시도하지 않으셨다면 하루만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어도 친구가 꼭 필요하지 않은 이유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불편한 관계를 지속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